일본 학생들은 모의 지원으로 정시 원서를 어디다 쓸지 결정을 하죠. 대학별 환산 점수가 확정이 안 됐어. 수시 6월 인원이 확정이 안 됐어. 탐구 자체 변환 점수도 확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사의 등급간 점수차도 하니까 이런 마케팅을 합니다. 허스 지원 제거 프로파일링을 한다. 우리는 촘촘할수록 그 데이터는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촘촘한 거냐 촘촘하지 않은 거냐 궁금하시죠? 위에가 너무 촘촘해. 그러면은 이 중에서 실제 접수하지 않고 정시는 딴 데 쓴 애들 빠져나가고 얼마 안 남은 애들이 알려줘요.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가변 정보 수집, 이제 정시 원서 접수 기간에 진입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물론 하루 이틀 뒤에 어차피 시작되지만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뭘 실천해야 되는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같은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을 것이라고 약속드리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학생들은 모의 지원으로 정시 원서를 어디다 쓸지 결정을 하죠. 우리도 참고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의 지원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모의 지원을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 경쟁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추측하는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원서 접수를 어디다 할지 결정하는 전체의 메커니즘 속에서 모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겠죠, 우리한테는. 그렇다면 남는 부분은 뭐로 채울 것인가? 당연히 시간대별 지원자 수 변동으로 채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구성을 할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모의 지원은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정해서 재해석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기간의 배치표와 모의 지원을 맹신하지 마라. 일단 첫 번째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입시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칸수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무슨 팁인 양 이렇게 해석을 해요. 4칸이면 불합이지만 5칸이면 추합은 될 수 있어. 그런데 진땡땡에서 만약에 4칸이 나왔잖아? 이거 그냥 버리지 마. 만약에 유땡땡이나 고땡땡에서 만약에 5칸이 나오면은 그걸 곱하기 2 한 다음에 36분의 1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2를 하면은 제가 농담을 한 겁니다. 이렇게 환산식을 제공을 해서 두 개의 모의 지원 업체를 합쳐가지고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런데 모의 지원을 맹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업체들 잘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입시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도 자주 바뀌고, 그 다음에 가장 힘이 센 세대인 여러분들, 즉 고3 수험생을 자식으로 두고 있는 연령대의 중년 남녀들이 사실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이고 세대잖아요. 거기에 또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교육 정책도 바뀌어요,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과거의 데이터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지원 등수 변동 모니터링을 해라. 그래서 한 달 동안 해보고 내 등수가 어느 순간 갑자기 뒤로 밀리면은 그건 상위권이 하향으로 밀려내렸다 뜻이니까 우린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것도 뭐 업체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 잘못이라고 봐야겠죠. 입시 제도나 입시 현상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의 지원을 계속해와요. 한 달 동안 계속해 오려고 했으면 여태까지 했겠죠? 하지만 여태까지 모의 지원 거 다 쓰레기예요. 왜? 대학별 환산 점수가 확정이 안 됐어. 수시 6월 인원이 확정이 안 됐어. 그 다음에 탐구 자체 변환 점수도 확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사의 등급간 점수차도 대학들이 확정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뭘 근거로 모의 지원을 한 거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밀려 내려오면 나도 밀려 나간다, 이런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거 모의 지원하는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 지금 이 학교만 합니까? 아니죠. 더 높은 것도 해보고 더 아래쪽도 해봐요. 더 높은 곳에 했다고 해서 거기 쓰는 거 아니잖아요. 모의 지원을 더 아래에 했다고 해서 거기 실제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 밀어낸 학생들 중에서, 모의 지원에서요, 그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는 여기는 너무 쉽게 붙는데? 그럼 여기 합격해도 억울할 것 같아, 실제 정시에선 쓰지 말아야지,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붙는구나, 다행이다, 여기 실제 정시에서 써야지,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의 지원 등수를 계속 장기간 모니터링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실제로 3, 4일 이전에 대학들이 환산 점수 표를 확정 발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보는 다 쓰레기입니다. 실제 모의 지원의 행태와 그 해의 정시 지원의 행태가 큰 갭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러면은 정책 잘못만인가? 아니에요. 회사들도, 업체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허스 지원 제거 프로파일링 동그라미 1번 얘기를 우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좀 소문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 가만뒀다가는 자기들 매출이 떨어지게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을 합니다. 허스 지원 제거 프로파일링을 한다. 우리는 지원 의사나 지원 행태, 합격 확률들을 산정을 해서 모의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표본에 남아있어도 되는 애들이 있고, 실제로 막 하는 애들, 걔들은 표본에서 제거를 해서 실제 정시판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줄게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임계점을 가지고 지원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 지원인지 가짜 지원인지 구별합니까?
어떤 임계점을 가지고 이 학생은 모의 지원을 진지하게 한 것이고 포트폴리오를 개판으로 짠 것인지 구별합니까? 어떤 임계점을 가지고 이 학생은 합격 확률을 생각하지 않고 막 던진 건지 아니면 합격 확률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던진 건지 이걸 구별합니까?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알고리즘을. 영업비밀이라 이거죠. 뭐 자기들 유튜브입니까? 인스타입니까? 영업비밀입니까 이게? 우리한테 목숨이 달렸는데? 아니죠. 그냥 없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정말로 제대로 된 알고리즘이 있다면 모의 지원 행태랑 실제 지원의 갭이 이미 채워졌겠죠. 이거 시작한 지 7, 8년 됐는데 7, 8년 동안 계속 발전했을 텐데 아직도 똑같아요, 갭이. 마케팅이다. 또 모의 지원 대비 실제 지원 행태를 보정값을 적용을 해서 우리는 격차를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모의 지원 했던 것과 자기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실제 지원 행태가 있으니까 그거를 맞춰가지고 올해 그 보정값을 제공하면 올해 지금 모의 지원에서도 미래에 있을 실제 지원, 실제 정식 지원 행태랑 비슷한 환경을 우리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작년 정시판이랑 올해 정시판이랑 다르고 작년 모집정원, 올해 모집정원 다르고 작년 수시 2월, 올해 수시 2월 다르고 작년 사시잡, 올해 수시잡 다르고 작년 대학별 가산점, 올해 대학별 가산점 다 다른데 특히 올해는 바뀐 게 많은데 작년 보정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합니까? 마케팅이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입결을 까봤을 때 모의 지원 사이트의 마감 직전 경쟁률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가면 더 좋죠. 오히려 믿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믿으면 되니까. 하지만 어떤 모집 단위는 맞고 적중합니다. 어떤 모집 단위는 적중을 안 하고 어떤 모집 단위 약간 차이가 나고. 하지만 이 괴리에 우리가 잘못 걸리면 바로 죄수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모의전을 버리냐? 아니요, 버리지 않습니다. 활용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일단 모의전 사이트 진땡땡 고 땡땡땡 타이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수 마감의 3, 4일 전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일 빠른 학교가 24일, 25일 그 다음에 보통 늦은 학교는 27일 밤 늦게 28일 오전 왜냐면 법적으로는 29일 전까지만 올리면 되니까요. 이때까지 수시 2월 인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탐구 자체 변환 점수 어떻게 할 거고 영어랑 한국사 뭐 등급간 점차를 좁힐 거야 늘릴 거야 뭐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 확정을 해서 공개를 하고요. 이게 돼야 그 데이터를 모의 지원 사이트도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게 돼야 자기 환산 점수를 정확히 알고 모의 지원을 던지는 애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표본이 진짜지 여태까지 한 건 의미가 없고 지금도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서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해본다는 건 그냥 대강 상위권이구나 내 점수가 중위권이구나 하위권이다 3분의 1 확률밖에 안 돼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타이밍 관련돼서 활용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표본 밀도만큼은 모의 지원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거의 U1, U2 할 만한 믿을 수 있는 활용해 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수만 보지 말고 이 접수 기간 직전에 내 등수 위아래에 모의 지원 했을 때 실제 원서 접수 기간 직전에 모의 지원 했을 때 등수 위아래 얼마나 촘촘한지를 보는 거예요. 뭐 우리들 다 뭐 표준 점수의 개념은 알죠. 그죠? 촘촘할수록 그 데이터는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촘촘한 거냐 촘촘하지 않은 거냐 궁금하시죠? 그래서 또 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 돈이 나오는 직업이죠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은 수치를 줍니다. 뭐 10명 이상이면 80명 이하면 뭐 이러면서 수치를 주고 그러면 촘촘한 거라고 봐도 된다. 근데 말이 안 되죠. 그 대학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대학 내에 어떤 성질을 가진 과인지 그 다음에 그 대학이 입결로 어떤 상중하 수준인지 등등등 제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만 14개 14개의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모집 단위에서는 10명이 촘촘한 거고 어떤 특성의 모집 단위에서는 80명이 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따질 수가 없고 그럼 우리는 뭐로 따지냐? 여러분이 지금 모집 단위에 대해서만 모의 지원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위에서 살펴봤듯이 최소 20개에서 30몇 개, 40개까지 지금 모집 단위 후보들이 있어요. 그 후보들을 던져. 그죠? 근데 나랑 비슷한 모집 단위를 가진 애들은 나랑 비슷한 성적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30개의 모집 단위를 모의 지원에 던져봤어. 그럼 그 30개 안에서 21번이 조금 더 촘촘해. 그럼 촘촘한 거예요. 전체 비교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의 모집 단위 그 안에서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랑 비슷한 성적 애들은 나랑 비슷한 레벨 또는 특성을 가진 모집 단위 후보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결정하시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 촘촘한 정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찾아서 헤매시는 것보다 100배 정확하고 낫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가 경쟁하는 것은 나랑 비슷한 성적대를 가진 애들이니까. 그거 명심하시고요. 또 하나는 위에 촘촘하고 아래 촘촘하죠.
아까 말한 그 신뢰도는 위아래 촘촘한 거예요. 근데 위에 촘촘한 거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위에 촘촘한 거는 이게 모의 예제에 지원했다고 해서 실제 정시에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위에가 너무 촘촘해. 그러면은 이 중에서 실제 접수하지 않고 정시는 딴 데 쓴 애들 빠져나가고 얼마 안 남은 애들이 이 모집 단위의 정시 정원을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나보다 바로 위가 중요해요. 나보다 많이 위는 촘촘하지 않아요. 물론 걔들도 위험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신뢰도 측면에서는 나보다 바로 위에 촘촘한데 그 촘촘한 애들이 인원수가 내가 갖고 있는 30개의 다른 모집단이 모의 지원했을 때 비해서 특히 많아. 모집 정원 대비.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표본 밀도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1번과 2번을 종합을 하면 우리는 내가 따르기 위해서 모의 지원 사이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즉 내 경쟁자들이 대부분 모의 지원을 계속 해보다가 접수 마감 직전까지 모의 지원을 하고 그거를 보고 대강 지원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모의 지원을 해보면 내 경쟁자들이 이 모의 지원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알잖아요. 그럼 난 그거를 피하거나 맞닥뜨려서 눌러야죠. 즉 경쟁자들의 행동을 예측해서 빵꾸와 터짐을 알아내기 위해서만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활용도도. 그렇다면 내가 정시를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데서 모의 지원 사이트가 활용하는 비중이 훅 줄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로 채우느냐? 바로 지원 직전 순간 경쟁률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서 접수 기간이 3일이잖아요. 그럼 3일에 하루에 여러 번, 하루에 한 번, 아이고 또 광고가 떴네. 또는 하루에 2번씩 하다가 마지막 날은 6번, 이렇게 대학마다 중간중간 실시간 경쟁률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경쟁률, 정확하게는 우리 흑치들은 지원자 수의 추이를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래서 전체 3일 기간 동안 얘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추세를 보고 실제 어떻게 움직일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위에서 했던 모의 지원 데이터에 합치면 훨씬 신뢰도가 높은, 적중할 확률이 높은 정시 쪽집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별로 경쟁률 발표 순서를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접수 기간 들어갔으니까. 원래 경쟁률 발표 순서는 대부분 이미 다 공개된 정보지만 소수, 극소수는 아니에요. 소수의 대학교들은 지금 타이밍에 이제 수능 성적표랑 수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이 변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아예 공개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린 3일 중에 몇 월 며칠 몇 번 몇 시 몇 시에 경쟁률 공개할 거고 그 다음 날은 몇 번 몇 시 몇 시에 공개할 거고 마지막 날은 몇 번 몇 시 몇 시에 공개한 뒤에 마감으로부터 5시간 전부터는 공개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일정을 공개해 줍니다. 그거 모집 단위별이 아니라 대학별로 전부 다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휴대폰 알람 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30일 날 두 번째 경쟁률 발표가 있었는데 내가 31일 날 놀다가 그걸 놓치고 31일 날 첫 번째 경쟁률 발표만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그럼 뭐야? 이미 30일 날 마지막 경쟁률 데이터는 사라지고 입학처 사이트에는 31일 날 첫 번째 데이터만 남아있어요. 물론 막 찾아 돌아다니면 입시기관이나 입시 포털에서는 대학 사이트에서 지워졌지? 근데 우리가 적어놨거든? 하면서 그런 데이터도 있긴 한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입력하는 것에서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추이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전 경쟁률 발표를 놓치고 지금 경쟁률만 보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린 추이를 봐야 되는데 우린 차이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람을 딱 맞춰놓고 모든 타이밍에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기재 메모해 놓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되고 원서 접수 기간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처에 어디서 확인하냐? 대학 입학처에서 알려줘요. 근데 진땡땡, 유땡땡 등도 알려줘요. 왜냐면 대학 입학처 내가 만약 8개 학교를 고려하고 있다. 그럼 거기 다 입학처 들어가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은 진땡땡, 유땡땡에서 확인하거든요. 여기는 대학교 그 버튼만 클릭하면 다 나오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얘들이 오류 내는 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가끔 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치명적일 수 있어요. 게다가 대학 입학처가 최근에 공개를 하는데 진땡땡, 유땡땡이 제때 반영된다는 그 시간 길어지지 않게 반영된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걸 추천드린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준비가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만들어야 됩니다.